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무자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의 을목은 어떻게 배합을 맞추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배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진 강의를 할 때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해서 서로 간의 각 관계 있잖아요. 일간과 월지라고 하는 것, 일간은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 주인공이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배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들을 이 배경에 맞게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사주를 중화하는 그 방법입니다. 중화하는 데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월지라고 하는 것은 왕쇠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요 두 축을 가지고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조화원약이라든가 궁통보감은 조후만 치중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또 고서 중에 또 조화원약 내지는 궁통보감, 난강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 일간과 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왕세와 한열을 어떻게 중요할 것이냐, 이 관점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잡다한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재라고 하는 것들 있죠. 삼재, 이런 것들 자꾸 가끔 이제 저한테 사주 보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제가 삼재라서 운이 안 좋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삼재라서 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망 가지고 또 물어보는데, 공망 때문에 제가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망 때문에 안 좋고 좋고 그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신살류 같은 거 있잖아요. 백호대살이 있어서 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습니까? 내지는 내가 백호대살이 있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이런 관계도 물론 조금의 어떤 연관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주를 볼 때 큰 축에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재, 공망, 신살, 기타 등등 이러한 좀 이론들은 있잖아요. 사주를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된다. 나머지는 뭐야? 사주 음양 오행의 생극제와 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이런 거는 잠깐씩 공부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초반부터 초학이신 분들이 이런 거 자꾸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은 명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을목이 자월생 어떻게 배합 맞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나무의 기질, 즉 목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고요.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목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굵고 단단한 그런 기질이죠. 그래서 간목을 설명할 때 대림목이다, 큰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을목은 양목이 아니고 음목이기 때문에 양목에 비해서는 단단하지 않을 겁니다. 부드러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게 자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화초 같은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요. 화목은 불화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꽃화자를 써서 화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화초라고도 하죠. 화초. 그래서 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내지는 화초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나리도 화목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목련 같은 것도 화목이 될 수가 있겠죠. 화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난초 같은 것, 장미 같은 것, 안개꽃도 굉장히, 꽃은 작지만 안개꽃이 굉장히 주목받는 꽃은 아닙니다만 그 안개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꽃들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화초에 해당이 되죠. 오히려 저는 장미꽃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안개꽃을 이렇게 섞잖아요.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안개꽃만 이렇게 있어도 저는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화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을목의 목적은 뭐냐면 꽃을 화사하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꽃을 피운다. 그래서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목화통명.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꽃을 활짝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꽃을 피우는 목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그 재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법이 다르겠죠. 당연히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의 배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로서 배합을 하면 된다.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경우도 목화통명을 이루는 용도라고 하면 을목하고 배합법은 똑같지만은, 만약에 간목이 성목으로서 다자란 나무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하면 경금이라든가 아니면 정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목할 때 춘절이라든가 하절, 즉 봄과 여름의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 성장하는 나무라고 해서 생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라든가 겨울의 간목 같은 경우는 이건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경금과 정화를 가지고 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정화에 더해서 병화 같은 것도 같이 있어줘서 조우를 해야지만 따뜻하게 또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을목은 전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습니다. 100%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적당량의 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만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잘 자랄 수 있다. 선생님, 흙은 없어도 됩니까? 흙은 이제 좀 부차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흙은 없어도 을목은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물이 없는 을목, 햇볕이 없는 을목은 살 수가 없죠. 자, 을목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을 것이고요. 을목이 화가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콩나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을목이 태어난 을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엄동설한이죠. 아마도 12개월 중에서 가장 춥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월이고요. 음이 가장 극성한 때가 바로 또 자월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월보다는 축월이 더 춥지 않겠습니까? 자월은 양력으로 한 12월 정도 되는 거고요. 축월은 한 해가 넘어가서 1월 정도가 축월이고 2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입춘이 되면서 월과 연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제가 월마다 월이 바뀌는 그런 절기 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한 번씩 들으면 되는데, 사람이 체감상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축월이 더 추울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체감상 느끼는 것보다는 명리라고 하는 어떤 기운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월이 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바닷속 들어가게 되면 계절이 한 단계씩 늦게 들어온대요. 바닷속에도 계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우리가 여름일 때 거친 뜨겁죠. 그러면 바다는 봄인 거고요. 우리가 가을일 때 바다는 여름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우리가 겨울일 때 바닷물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리고 봄일 때는 그 차가운 것이 그때 완전히 차가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일 때는 한 단계씩 그 온도의 차이가 조금씩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속의 계절과 우리가 현실 공기 속에서 느끼는 계절이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기적으로 느낀 것과 피부로 느끼는 계절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엄동설한,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월도 수왕절이고요. 자월도 수왕절인데, 똑같은 거는 뭐냐면 해월도 자월도 모두 춥다라고 하는 것,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해월과 자월
때 을목의 차이는 뭐냐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도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해중 간목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가 있고요. 을목도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자로 쓰게 되면 통할 통자에다가 뿌리 근자를 이렇게 씁니다. 통할 통자 뿌리 근자. 나무가 있을 때는 나무 땅 위로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뭐가 있습니까? 땅 밑으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나무가 살 수 있듯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로 통근해야 된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해월과 자월의 차이는, 갑을목이 해에는 통근할 수 있지만 자월은 간목 을목이 뭘 할 수 없다? 통근할 수 없다. 그리고 매우 춥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추운 계절이니까 뭘 해야 돼요? 따뜻하게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을목의 자월이 태어나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무조건 그냥 부평초 같이 물 위에서 이게 떠서 자라는 그런 불회옥장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좀 크겠죠. 일단 을목이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우할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로서 조우를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토로서 조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무토, 기토, 술토, 미토 이런 거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데, 술토, 미토는 토로서 조우한다기보다는 술중 정화, 미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토 자체가 조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화가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무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얼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뭐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수다목부가 되죠. 수다목부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나무가 물이 뜬다라고 하는 얘기죠. 해월도 아니고 자월 같은 경우 을목이 원령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부목이 됩니다. 부목, 뜰부자에다 나무 목자에서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의 을목은 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수, 개수, 청가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을목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로 종격을 이룰 때는 별개의, 그건 이제 별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격인 경우에 자월의 을목이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한습함이 너무 극심해진다. 즉 너무너무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한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치거나 아니면 난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문제는 병화가 자월의 병화 또 목은 뭐 나름대로 수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는 해월, 자월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도 지지로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뿌리가 있어야지만 튼튼한 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가 있어야 조우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겠죠.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정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병화가 5, 4 이내 뿌리를 둘 수 있겠죠.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인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인에는 을목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병화도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을사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인에 사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화도 충분하게 강하고 을목도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죠. 선생님, 인중병화, 사중병화, 그 다음에 연간의 병화, 이렇게 해서 병화가 따지고 보면 3개가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월의 엄동설 안에는 화가 3점 정도 있어도 이건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겨울에 비닐하우스를 하나를 치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큰 거 안에다 또 비닐하우스를 또 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얼마나 추우냐 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자월은 뭐라 했어요? 음이 가장 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화는 충분하다,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을목의 뿌리를 만들어 주고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화는 어떻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인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 엄동사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은 음목이 되겠고요. 자수도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인데 일간이 음이고 그 다음에 인성도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편인, 격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엄동설아님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물이 얼겠고요. 원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생목해서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론적인 거고요. 뭐 이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 할 수 있겠지만은 엄동설아닌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게 되죠. 얼은 물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얼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물을 녹여주게 되고 을목을 따뜻하게 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수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이 추운데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물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다시 설명하게 되면 자월에 추운데 다시 수가 있게 되면 기온 자체가 더 밑으로 크게 하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뜻 그대로 보면 바른 관청, 바른 국가, 바른 남편, 바른 직장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관을 평가에 비해서 매우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육친 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관은 좋고 평가는 좀 안 좋은 것, 좀 강한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육친론적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인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관인 경금이 됐던 평관인 신금이 됐던 둘 다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목 내지는 화초래가 말씀을 드렸죠. 꽃을 피우는 그러한 화초 같은 것인데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금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은 반드시 을목을 상해 다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해서 을목을 다치지 않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엄동설아님 자월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도 위협을 하지만 위태롭게 한다는 얘기죠. 위협을 하지만 또 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를 생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경금은 두 가지 나쁜 짓을 하죠. 자,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또 수를 생해서 나를 더 춥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관이라서 좋다가 아니라 이 정관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 경금이 수를 보게 되면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짜여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자년의 계사가 아니라 경자년은 을경합금 신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뜨거운 여름에 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금은 좋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월인 경우에 특히나 이런 경우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더 날씨가 추워지죠. 그죠? 그런 경우에 경금이 하는 일은 술을 생하는 건데 월령을 제가 그래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월, 사오, 미월 같이 뜨거울 때는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해자축월에 추울 때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은 안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 경금이 있어서 좋지 못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 무토 자체로 조우를 하지 못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뭘 못 봤죠? 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식상에는 화를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일간에 뿌리도 만들어 놓지 못했네요.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자월에 을미 1이 되니까 잠이 원진되니까 이거 나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병폐입니다. 뭐냐면 생극제와 이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신사를 먼저 보게 되고 뭐 원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딱 보게 되니까 자수 옆에 미토가 있으니 그걸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미 원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미 원진 자체만 놓고 보니까 나쁘게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육친론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을목 입장에서 정관인 나를 공격하는 거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자월, 특히 자월 같은 경금은 술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좋은 겁니다. 자, 원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이 원진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잠이 원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을목이 미를 받기 때문에 미중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이건 건토에 해당이 되죠.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에다가 을목이 뿌리를 내려봤자 이것은 뭐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린다, 말라 죽죠.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토 옆에 이렇게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뭐예요? 마른 땅 옆에 물이 있으면 마른 땅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토가 조금은 습토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오히려 잠이 원진이 됨으로 인해서 을목이 마른 땅에다가 물이 들어와서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편적으로 정관은 좋고 평관은 나쁘다, 잠이 원진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실익을 놓고 따져보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잠이 원진은 나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좀 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근이나마 을목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잠이 원진이 됐든 뭐가 됐든 미토, 건토가 그래도 습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중에는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온기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미중 정화를 가지고 충분한 조언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일단 화를 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일단 화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병자, 정축, 그 다음에 병술, 정해, 그 다음에 신사, 이모 정도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린 거죠. 인중병화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라. 인중병화는 필요하다가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 화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병자시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면 수가 자월에 연지자수, 시지에도 자수가 있으니까 수가 좀 많죠. 그래도 임수 내지는 계수가 천간으로 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미중에 있는 정화의 병화가 조금 통근할 수 있겠고, 미토의 무토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뭐 지지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화까지 봤기 때문에, 화를 보고 을목도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크게 을목은 그리고 뭐 완전히 너무 강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조금이라도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운세 자체는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우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원래 미에 통근을 해야 되죠. 이렇게 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시로 축미충이 되죠. 이렇게 축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무토는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축미충이 됨으로써 어떤 분들 미중에 있는 정화가 충이 되면 개고가 돼서 좋다라고 하는데, 개뿔 좋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리면 차라리 불씨를 이거 축미충이 돼서 정화가 개고가 돼서 좋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정화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불이 타고 나서 제가 있고 제 속에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를 갖다가 나중에 불씨로라도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 확 쓸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개고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불씨마저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충미충이 되면 미중에 있는 정화가 어떻게 돼요? 축중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꺼져버린다고 하는 거
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정화가 뿌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병자시보다 정축시가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술시가 있죠. 병술시. 병술시가 되면 이건 술미형인데 이런 건 술미형, 잠이, 원진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술미형이 되면 토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미에 술에 있기 때문에 무토는 더 강해질 것이지만 병화는 뭐 술미형 된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우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운으로 들어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정해시는 마찬가지로 뭐 정축시나 정해시나 큰 차이보다는 이거는 미가 있는데 해가 있어서 자 있죠. 이것도 수가 많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이 자를 보면 통근이 안 되지만 을목이 해를 보면 이거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한 가지 이것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정화 가지고 조우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는 이건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저 신금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 이제 관사론잡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관, 편관. 그리고 관사론잡이 구제가 되지 않죠. 또 한 가지, 선생님 신금이 약한 거 아닙니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사화 안에는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사를 보게 되면 신금도 경금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능히 이 신금은 을목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봤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았지만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언제 신금이 을목을 극할 이유는 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모시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잠이 원지는 이제 오미 합해서 화는 살아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월의 임수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다행인 것은 무토가 있다는 거예요. 무토가 오에 뿌리를 두고 미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능히 재성인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월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많이 추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오미 합화한다 하더라도 조우가 이렇게 충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그래서 명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목향양이라고 해놨어요. 한목향양. 찬나무, 한목이라고 하는 것은 찰 한자에다 나무 목자죠. 차가운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차가운 나무는 뭐냐면 해자축월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해자축월의 을목이 됐던 해자축월의 간목이 됐던 향할 향자에다가 변양자죠. 볕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볕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나무는 온기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목향양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나무는 봄이 빨리 오는 것을 좋아한다, 기다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다시 한번 해자축월의 간목이든 해자축월의 을목이든 뭐는 있어야 된다? 화는 있어야 된다. 종격이 되지 않는 한, 수로 종하지 않는 한은 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